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자, 이제 내비게이션 기억법, 계속 우리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에 이제 공부한 데가 어디죠? 서산 태안 지역 공부. 예, 840번대인 서산 태안 지역을 이제 공부하다 이제 끝까지는 못하고, 이제 거기 좀 남겨두고서 마쳤죠. 자, 그러면 잠시 보도록 할게요. 어, 기억을 다듬기 위해서, 음, 830번대에서 조금 우리가 다시 좀 돌아볼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그,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섬에 있는 섬에 휴게소가 있는 데가 어디라고 했죠? 횡담도 휴게소. 횡담도 휴게소예요. 횡담도 휴게소가 번호로는 몇 번일까요? 835번. 네네, 835번이죠. 여기 그림에 나와 있어서 잘 정리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 또 이렇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주랭랑을 친 곳이 있어요. 36개 주랭랑 친 곳이. 836번. 836번인데 거기 장소가 학교 한상공원. 삽교 함상공원, 삽교 방조제 그 행사를 마치고 박정희 대통령이 네, 이제 그 서울에 올라가고 그날에 이제 서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삽교 방조제, 그 삽교 함상공원 그쪽이 바로 36번이었었어요. 836번. 자, 830번이 제일 처음 시작이 여기잖아요. 여기. 예. 이 부분이 지금 보면은 수당 인하교 기념관이라고 해서 여기에 누가 온 거예요? 삼성전자 직원들이 오면 삼성전자 직원들이 여기에 워크숍을 오거나 아니면 삼성전자 후원을 해갖고 이 기념관을 지어준 거예요. 이 수당 이남기라고 하는 사람은 독립투사 같은 그런 그러니까 일제에 한거에서 이렇게 맞서서 한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명성황비 시해 사건에서 그런 거를 뭐랄까 거부하고 이제 해갖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옥에 투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그런 핍박을 받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 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애국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리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이런 기념관을 지어서 추모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산모들이 그러니까 뭐랄까 산모 조리 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 간 곳이 어디예요? 한국보건복지박물관. 예, 한국보건축박물관, 중의사. 또 충의사, 또 거기에 옆에 수석사도 있었고, 또 인물은 누가 있었죠? 윤봉길 의사. 네, 맞아요. 윤병규 의사 기념관이 있었죠. 자, 거기가 전부 다 여기에 한꺼번에 모여 있었던 그 837번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모들이 조리기간 끝나고 나서 여기를 갔어요. 자, 서울에서는 어디였을까요? 37번이? 헌인릉. 예, 허니능이었었죠. 예, 허니능. 태종 이방원이 묻혀있는 그런 능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지난 30번 때 했었던 그것이고, 여기 하나만 더 할까요? 음, 육군 3사관 학교 학생들이 방문했던 곳이 있어요. 필경사. 네네네. 여기 필경사 있죠? 필경사. 육군 3사관 학교 학생들이 방문을 했어요. 자, 필경사는 누가 지었어요? 누가 설계를 했어요? 예, 맞아요. 우리 계몽소설로 유명한 상록수를 지은 시문이라고 한 사람이 설계를 해갖고 지은 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육군 3사관 학교 학생들이 견학을 간 거예요. 뭐 수학여행을 갔다고 해도 뭐 괜찮겠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40번 때 보겠습니다. 그림 조금 컸으면 좋겠는데. 자, 840번은 서산 태안 지역인데, 40번에 여기 지금 보이듯이, 여기에 해시태그는 뭐예요? 뱃사공. 네, 뱃사공인 누가 여기 왔을까요? 외국 사람인데, 민병갈. 예, 맞아요. 민병갈이라고는 한국인으로 귀화한 미국 사람인데, 24살에 우리나라의 미 24군단 정보장교로 와가지고,
보니까 한국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갖고 이제 미국인이면서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고 이름도 이제 한국인 성씨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민병갈 이런데 원래 자기 이름은 그 밀러예요, 밀러. 칼 뭐던가 그렇게 될 텐데 그리고 한국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땅을 조금씩 사가지고 그 수목원을 조성을 한 거죠. 60년대부터 시작해갖고 아마 70년대에 그 수목원을 조성을 해갖고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으로, 민간으로 이렇게 정원을 만든 것은 이루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국가로부터 그 훈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받고 태릉에 가면 그 광릉수목원이 있는데 거기에 그 명예의 전당에 이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 민병갈이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우리나라 그 수목을 일으키는 나무 뭐 이런 것들을 조립하고 하는 그 사업에 혁혁한 공이 있어서 그런 그 명예의 전당에도 이제 올라간 그런 분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그 밀럿이라고 하는 분이 외국에서 그뭐 미국이겠죠? 펜실베니아주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배를 타고 여기까지 온 거죠. 뱃사공에 돼서 거기까지 와서 그 수목원을 이제 조성을 한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이거 기억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죠. 자, 미사일이 떨어졌던 곳이 어딜까요? 공도 어리굴 어, 예, 처음 웅도, 갯벌, 체험마을, 어리굴저 음. 체험마을. 여기 이제 해안가기 때문에 그 젓갈 같은 거 이렇게 좀 많이 있죠. 서산하면은 간월도 어리굴젓 뭐 이런 거 우리 많이 그 유명하잖아요. 뭐 새우젓은 강경 같은 데가 유명하고 뭐 이렇게 저기 하듯이 여기 웅도 어리굴젓 체험마을에서 어리굴젓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뭐 조개라든지 바지락 뭐 이런 것들, 어리굴젓 이런 것들 그 체험하는 그런 것들 부스를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해마다 이 철이 되면은 이런 그 행사들을 하게 되는데 그 섬이 바로 웅도예요, 웅도. 자, 웅이 뭐라 그랬죠? 공웅자라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 수요일을 하면서 저 공주 하면은 떠오르는 동물이 뭐 없냐고 이제 말씀을 그때 드렸는데 그때 이제 곰을 한참 만에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었죠. 처음에는 이제 딴 얘기를 하시다가 근데 제가 그때 아,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했을까? 옛날 그 우리 이제 백제 시대의 수도가 부여하고 공주였죠. 예, 부여하고 공주였는데 공주를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웅진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웅진에서 웅자가 곰인데 그러면 바로 떠오르는 건데 제가 그때 뭘 예를 들었냐면 너무 웃겨가지고 웅비성을 예를 들은 거예요. 예, 근데 웅지성. 웅비성은 중국집 이름이에요. 음. 제가 저기, 근무했던 맞아. 곳이 학교에서도 근무를 많이 했지만, 그 정보원이라는 데서 근무를 많이 했어요. 그 정보원이 지금 어디 있냐면, 국립과학관 있죠. 중앙과학관. 그 뒤에 이제 있는 건물이거든요. 연구단지 안에 들어있어서, 굉장히 거기도 사람들이 가기 원하는, 선망하는 곳이에요. 근무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오래 근무를 했는데, 거기가 조금 이렇게 들어가 있어갖고 음식 같은 게 잘 배달이 안 돼요. 저기, 그건 뭐, 그 식당하고 이런 데가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유독 한 곳, 이게 음식을 배달해 주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이 바로 웅비성이에요. 그래서, 그 곰이 그 생각이 안 나면서 웅진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웅비성을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번에. 맞아. 이게 지금 그 웅비성이 어디냐면, 대덕초등학교 있는 데 있거든요. 대덕초등학교에 가면 있어요. 그 앞에 바로 문비성이. 그래서 내가 아유 예를 들어도 진짜 참 엄한 거를 들었구나. 음, 공부를 가르친다면서 이렇게 쓸데없는 그런 것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잠시 웃었는데 그때 왜 갑자기 문비성이 생각났을까 이러면서 나도 이게 치매가 이제 오나 이런,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런 선생님한테 생각이 기억이 있으니까 왔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국도 웅비성 아이고 이름이 많아. 맞아요. 그 중국집 이름에. 그래서, 아유, 좀 더 나도 이거 훈련을 해야지.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있다가는 정말 나도 엄한 걸 같다. 이렇게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지난 시간에 들었어요. 그거 제가 다시 이제 편집하면서, 그거 음. 들으면서,
진짜 나도 좀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공주하면은 그 웅진, 이제 뭐야, 나루토 이렇게 해갖고 그 공주에 가면은 웅진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 가지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웅도는 곰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곰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과 같은 형상의 섬이다 해서 웅도라고 했다는 얘기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네. 미사일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841번. 네, 84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쭉 했었고, 또 좀 하다 보면 또 시간 쫓기니까, 안 한 부분들 빨리빨리 가면서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5번 바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45번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해시태그는 뭘까요? 사오정. 사오정이죠. 45니까 사오정. 자, 사오정이 어디에 나타났냐면, 여기 해미읍성. 해미읍성에 나타났어요. 서산 해미읍성 하면은 서산의 그 관광지로죠. 손꼽히는 곳 중에 하나예요. 왜 여기가 그렇게 유명하냐면 그 조선시대 때 그 도읍을 이렇게 그 뭐랄까 지금으로 치자면 지금 말로 하자면 도시인데 그때 당시로는 그냥 읍이 이제 가장 뭐랄까 괜찮은 그런 저기 그죠? 예, 크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성을 쌓아놓은 것이 지금까지도 잘 보존된 곳이 여기 해미읍성이 해당이 돼요. 그 조선시대 건축한 그런 그 읍성들이 있는데 해미읍성이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지은 것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이제 뭐 나간읍성, 그 고창읍성, 해미읍성 이렇게 갖고 3대 읍성이라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지금까지 그 성곽이 잘 보존돼 있어서 이렇게 많은 관광 자원을 쓰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이제 가장행렬 같은 걸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오정이 좀 엉뚱한 캐릭터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가장행렬 하는데 딱 뛰어드는 거죠. 자, 해미읍성은 바로 그래서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845번. 네, 84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여기는 번호가 46번이에요. 예, 이제 우리가 대전 충남 지역 하니까 앞에 100단위는 800이고 그 다음에 서산 태안 지역이니까 40대에서 그 다음에 여기 6번이니까 한꺼번에 번호를 하자면 846번이에요. 그래서 46 해서 여기에 해시태그는 사육신이에요. 사육신 또는 사육사 도서관인데 우리가 사육신으로 더 많이 기억을 하죠. 자, 그래서 여기 사육신인데 사육신들이 여기 와서 뭐 한 거예요? 비행기. 그렇죠. 비행기를 탔어요. 부활해갖고. 무덤에서 살아나셔가지고 여기 와서 비행기를 조종하고 막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예요. 자, 이 학교가 바로 한사대학교인데, 항공으로서는 국내 최대의 그런, 뭐, 그 학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그 입학 그 경쟁률도 56대 뭐 1, 뭐 이렇게 높고, 그 다음에 경쟁률도 높을 뿐만 아니라 일단 그렇게 해서 선발이 되면 등록을 다 하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그만큼 취업이 잘 되고 하니까 하나도 우리가 이제 대학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안 하는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교의 특징은 학교 내에 그 활주로를 갖추고 있는 학교예요. 비행기하고 활주로를 갖추고 있어갖고 그 우리나라 항공계의 대표적인 업계 하면 어디예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렇죠.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를 손꼽잖아요. 근데 대한항공, 아시아나 다음으로 학교로는 이 학교가 처음이라는 거죠. 예. 그 항공계통으로 유명한 데가 인하대학교가 있을 텐데 그 인하대학교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 배철수인가? 네. 있어요. 지금 유명해요. 예, 예, 지금 저기 연예인이 됐지. 근데 그 배철수가 아마 인하대학교 그 항공우선과를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대학가요제에 나와서 이제 그때 당시 막 이렇게 히트를 치고 이제 자기 이제 전공한 건 버리고 이제 그냥 이런 그 연예계의 길로 들어섰는데 그쪽이 이제 굉장히 그 항공 관련으로는 좀 강하거든요. 근데 그런 대학들을 다 제친 거예요, 얘가. 한사대학교가. 그래서 그 학교 내 자체로 비행기도 있고 활주로도 갖춰준 그런 곳이니까 제대로 이제 여기서 파일럿 같은 것을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따 이제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학교 자체 내에 비행기를 소유한 그런 학교여서
여기가 아주 그런 쪽에 특화된 곳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여기 많이 진학을 하는 곳이에요, 이쪽이. 수도권에서. 그래서 공부 뭐 특별하게 저기 해서 아주 탁월하게 어떤 저기 하지 않은 이상은 이쪽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도 좋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지방에 있지만 굉장히 괜찮은 그런 대학으로 많이 선호한다 그런 얘기죠. 그만큼 또 취업도 잘 되고 이제 뭐 앞으로 그런 항공 관련이니까 더더군다나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사육신들이 비행기 타러 왔어요. 비행기 타고 막 다녀요. 자, 그 다음에 47번이에요. 여기. 야, 여기에 해시태그는 뭘까요? 된장, 사치하는 된장. 사치죠. 된장. 사칠이니까. 사칠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사칠 그냥 그렇게 외운다는 말은 좀 덜 써야 되고 안 써야 되는데 사칠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사치라는 된장요. 말로 바꿨죠. 그래서 사치하면은 사치가 심한 된장류. 그러니까 뭐야 자기 수입은 형편없는데도 몸에 걸치고 있는 거는 다 명품을 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치녀가 된장녀가 외출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그 된장녀가 이렇게 굉장히 좀 폼이 괜찮아서 어떤 남성이 뒤쫓아갔어요. 갔더니 이제 뭐야 뭔가 데이트 신청을 하려고 그랬는지 이렇게 쫓아갔는데 이 여성이 들어간 곳은 보니까 집은 거의 허물어가는 그런 판잣집에 들어가더라 이거죠. 그렇게 지금 그런 곳에서 살면서 이제 몸에는 온갖 명품을 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된장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막 하루 종일 뭐 이제 휴대폰만 들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하고 하여튼 명품 그런 것들은 걸치기는 좋아하는데 실속은 진짜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자, 여기가 이제 그 47번인데 그 서산 태안에서 47번 이 사치가 심한 그런 여성이 간 곳이 있어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 안흥성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안흥성. 그래서 여기 안흥은 태안에 있는 그 해안가거든요. 해안가에 예, 거기에 이제 유람선이 있어요. 그 서해안 지역 쭉 돌아다니는 그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그 배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여기 안흥, 흥자가 막 부흥한다, 일으킨다 그런 얘기죠. 이게 그 서산에 서산 태안 서해안 지역에 가면은 여기가 외국으로 치면은 외국과 어디와 가까워요? 외국에 여기에 가면은 서산 태안에서 가까운 외국. 중국. 그렇죠. 중국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저도 이제 그 태안 만리포고등학교에 제가 잠깐 있었거든요. 거기 발령받아서 갔는데 태안 지역에 가니까 그 건물이 중국풍이에요. 중국의 영향을 받아갖고 조금 중국하면 좀 약간 화려한 그런 면이 있죠. 화려하면서 약간 촌스럽다고 할까?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여기가 좀 그래요. 그 태안이. 근데 이제 그 태안 중에서도 이 안흥은 더 바닷가인 거예요. 그래갖고 예전에 중국인들이 여기 그 상선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지금도 아마 저기 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는데, 그래갖고 굉장히 뭐랄까, 위락시설 같은 거, 막 이런 그 바닷가에 가면 그런 게 좀 있는데, 여기가 좀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 유람선도 이제 선착장도 있고, 그런데 여기가 바로 그런 곳이어서 여기를 우리가 이제 그 사치가 심한 된장녀 해갖고 저는 이제 연상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안흥선 하면은 약간 그런 그 위락시설 막 그런 분위기도 떠오르고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사람들이 그 낚시하고 뭐 이런 것으로도 또 많이 오고 해요, 여기 항구에.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847점. 예, 예, 847번이에요. 사치가 심한 그런 여성이 여기 그 유람선 타고 이제 룰루랄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여기 안면도 주라기 박물관, 네이처월드, 티우리 빛축제 같은 것도 열린 곳인데, 자, 여기에 이제 뭐가 조성이 됐을까요? 여기 해시태그가 지금 보니까 사파리라고 됐네요. 예. 사파리 하면은 우리가 아프리카의 밀림지대에 있는 그런 그 자연 동물 지역이라고 할까? 여기에 이제 맹수라든지 뭐 또 맹수 아니고 거대 그 초식 동물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 사파리에 있는 그런 동물들 우리가
구경하기 위해서 동물원 같은데, 거기를 이렇게 다니려면 위험하니까 버스를 아주 만들어 놨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버스 외곽으로는 그 철망 같은 거로 해놓고 그 먹이를 다니게 줘. 돼 있죠. 동물원에서도. 예. 그러면 막 저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밖에 막 만약에 동물들이 그냥 풀려져 있다면 호랑이라든지 사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거기 막 그 버스에 올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 버스 가장자리에 이렇게 막 철망이냐 뭐냐 그런 걸 해놨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다니면서 이렇게 관광을 하는데 그런 지역을 우리가 사파리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 태안 안면도에 이 사파리가 조성된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주라기 또 주라기 박물관이라는 거예요. 박물관. 그래서 공룡이 화석이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크게 있잖아요, 그림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 곳곳에 그 공룡 뭐 박물관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다른 데도 있는데 여기가 유명한 이유는 그 화석 중에 진품 화석이 여기에 있대요. 다른 데보다. 그래서 여기가 유명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 주라기 박물관에 사파리가 조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번호를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848번. 예, 848번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주라기 박물관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튜일립이나 빛축제. 꽤 됐는데, 그 안면도에서 세계 유명하다. 튜일립. 박람회 한 적 있죠. 그래서 네, 어른들 여기 많이 관광 오래됐어요. 갔어요. 네. 그게 많이 와요. 2013년인가? 하여튼 그쯤, 지금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안면도 꽃 오래됐어요. 박물관 해가지고 많이 갔었어요. 음. 그때 이제 튜립, 그리고 빛축제라고 해갖고, 굉장히 그 등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많이 여기 현란하게 해놨던 그런 곳이 있거든요. 네이처 월드라는 게 뭔 말일까요? 세계 네이처는 자연이란 뜻이에요. 자연스러운 세계. 그래서 그냥 여기가 이제 가공되지 않은 그런 자연의 그런 세계를 표방한다는 것으로 이런 그 주라기 박물관도 있고 뭐 이런 그 빛도 있고 해서 여기 그런 그 홍보 상품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이렇게 등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이 안면도 쪽에 가보면. 안면도 뭐 고구마도 많이 팔고, 하여튼 이런 지역이 바로 여기예요, 안면도. 지금은 많이 교통이 좋아져 갖고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어요. 예전에는 여기 한번 가려면 시간이 대전에서 간다면 서너 시간 더 걸릴 수도 있는데, 지금은 거의 1시간 1시간 반이나, 반 뭐 그 정도. 정도 되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49번에 해당되는 여기 보니까 고남 폐청 박물관이라고 했어요. 폐청이 뭘까요? 이 폐가 조개 폐자예요. 총은 무덤이에요. 예, 그러니까 조개 무덤이에요. 자, 여기는 바닷가거든요. 안면도 그쪽하고 좀 가까운, 하여튼 이쪽도 바닷가인데, 이제 그 지역 이름은 고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바닷가에 살으니까 해산물을 많이 먹겠죠. 네. 예, 해산물을 많이 먹는데 그 중에서도 조개를 많이 먹었나 봐요. 조개를 먹고, 그래서 이제 알맹이는 무덤을 먹고, 조개 살은 먹고, 껍질은 그냥 껍질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까가지고 무덤을 계속 그래서 넣어놨겠죠. 근데 음. 그것이, 쌓아놓은 것이 무덤을 이룬 거예요. 이게 막 어머. 큰 덩어리로 돼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무덤같이 생긴 폐청이 된 거예요. 조개 껍질로. 그래서 그 이름은 이제 그 폐청이다. 그래서 옛날 그런 그 생활상 같은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조개 그 폐청 보고서. 그래서 이 박물관에 들어가면 그런 그 조개 화석들이 이렇게 그 전시돼 있고 여기서 뭐 그 유물 같은 거, 도자기 같은 거, 청자 뭐 이런 것들이 또 이 바닷가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전시를 해놓은 곳이 바로 여기예요. 자, 그럼 여기가 우리가 번호를 기억을 해야 되겠는데 번호를 몇 번이라고 했어? 849번. 네, 849번인데 그러면 849번의 449. 해시태그는 뭐예요? 449. 야구. 예, 449죠. 야구에서 얘기하는 449.
그러니까 볼 내시면은 그 사자가 그냥 걸어가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그 타자가 아니 투수가 던진 볼을 타자가 맞는 것도 사고죠. 맞아요. 볼넷이라고. 예, 그래서 맞아요. 그걸 그냥 통 틀려. 털어서 사자고 했는데 어쨌든 여기를 기억을 할 때 저는 이렇게 기억을 했어요. 그 패총 조개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을 딱 던져갖고 맞춘 거야. 맞춰갖고 위에가 부서지는 그런 무너졌어. 모습을 그냥 그래서. 연상하고 이 번호를 기억을 했어요. 그냥.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 놔야 되겠는데 그 만드는 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부분을 기억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마치고요. 이거 보이세요? 네, 항공. 예. 예, 예, 여기 지금 아까 한서대학교. 얘기한 대학이에요. 이게 무슨 대학이라고요? 한서대학교. 한서대학교죠. 여기 그림 잘 보세요. 네. 한서 유니버시티라 갖고 비행기에 아주 그렇게 이름이 써 있죠. 예, 영어로 지금 써 있는 거 보면 한서 유니버시티하고 얘네들 그 뭐야, 그 스튜어디스 복장하고 뒤에 남학생들은 그 파일럿 같이 생긴 그런 모습을 있잖아요, 지금. 바로 여기가 한서대학교인데 몇 번이라고요? 846번. 예, 846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횡단도 같이 생겼네. 들려요? 네. 네, 보여요. 장갑 움직여요. 산에 그게 같아요. 아니, 나래교. 해서 있네. 또. 자, 여기 지금 안흥성 보여드렸는데 그 나레이션 소리가 들렸어요? 안 들으셨네. 소리는 안 났어요. 소리는 안 났어요. 그 이름만 보여요. 소리 공유하는 걸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또 미리 못했네요. 어쨌든 이 그 다리가 이렇게 늘어졌는데 그 다리가 마치 비둘기 날개처럼 생겼죠. 나래교. 그래서 나래교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소리까지 공유해서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이 안흥성이 몇 번이라고요? 847번. 네, 847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요거 보이시죠? 네, 배청. 예, 여기가 폐청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한국관광공사 저기가 찍혀 있는데 이렇게 조개 를 막 껍질을 모아놓고 쌓아놓은 것을 떼다가 지금 여기 놓은 거예요. 일부러. 예, 폐청박물관인데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849번. 예, 849번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시간이 앞에 제가 버벅거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것도 정리해서 또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